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FOMC 회의가 있는 날이죠. 최근에 근데 갈 곳 잃은 1.5조 달러. 1.5조 달러면요. 이 경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하면서 MMF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번 FOMC 회의가 끝나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건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저의 생각과 행동에 진짜 제일 큰 영향을 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최근에 봤거든요. 책의 제목은 One Thing입니다. 한 가지만 해라, 이런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도미노인데요. 도미노를 1m 이상의 높이의 도미노를 그냥 저 조그만 거를 살짝만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인데 대신에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이 쉽게 되거나 혹은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나 이호석, 제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투자를 잘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이 그냥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저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제가 첫 번째로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미국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것들이 하나 있어요. 파업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인데, 테슬라가 승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OMC 회의에서 관전 포인트를 5가지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여기서 한 2가지 정도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2가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코스피는 주간 단위로 2.1%나 상승했습니다. 배경을 보니까요, 외국인이 그래도 6천억이나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개인도 1.8조 원이나 매도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2% 상승했고 그 중심에는 보험업종, 금융업종 등도 있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하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요. 엔비디아가 올해 200% 올랐더라고요. 삼성전자는 30% 올랐고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엔비디아가 오른 거에 비하면 이게 이 정도는 올라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우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TSMC가 주가 조정을 받았고 반도체 장비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TSMC가 고객 수요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장비 좀 천천히 줘라, ASML한테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노란색인 TSMC와 파란색인 삼성전자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TSMC가 안 좋고 삼성전자는 좋아서인지 아니면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TSMC보다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를 한번 볼까요? 유가도 지난주에 4.5%나 상승했어요. 자, 유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저항선에 어디 근처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못 올라갈 그런 타이밍 100불까지는 안 가겠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유가가 왜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은 오펙에서 전망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4분기가 공급이 가장 부족한 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놀랍게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원화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보면은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증가하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유를 보면은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기업에게 빌려주는 금리는 별로 안 빠지는데 개인들에게 빌려주는 금리는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니까요. 가계대출 규모는 8월 말 기준으로 68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규모가 보름 만에 8천억 원이 늘어나면서 682조 원에 가깝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라면은 1.5조가 늘어나서 깜짝 놀랐던 8월보다도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 보이시는 신용대출 있잖아요. 신용대출이 그동안 굉장히 좀 감소하던 추세였는데 9월 달에는 오히려 신용대출마저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된 것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거 걱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거는 다시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 네, 지금요? 네, 돈 빌려서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을 사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이 기사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대금을 반환해야 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난주를 정리를 해보면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우려가 컸던 것은 사실이나 주가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가 파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특히나 이 디트로이트 지역에 있는 스텔란티스, 그리고 GM, 그리고 포드, 이 세 개의 회사가 노조를 결성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4년 동안 3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은 향후 4년 동안은 최소한 4에서 8% 정도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텔란티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라이슬러나 지프 그리고 푸조와 같은 회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자동차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GM과 포드에 앞서 먼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10% 임금 인상을 해주고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금의 단계를 폐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 21%의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노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회사만 그런가 봤더니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파업 일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숫자가 20년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만 해도 미국에서 벌써 410만 명이 대규모 파업을 원인으로 잡으면서 결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000년대에 비해서 파업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파란색은 자동차 회사거든요. 자동차 회사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외에서도 지금 파업 등 노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이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디트로이트의 인건비가 66불인데 반해서 테슬라는 45불밖에 안 된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테슬라는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을 보니까요. 문제가 됐던 말이긴 합니다. 2018년에 야 니네 노조에 가입하면은 스톡옵션 안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면 일론 머스크 책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월터 아이잭슨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공장 현장을 돌아다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테슬라와 스페이스 공장은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음악을 연주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권장한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니까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공장 기술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수년 동안 회사의 주식 보조금을 통해서 100만 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이미 많은 돈을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파업한다고? 우리는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노조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 심각해서 미국 공군 같은 경우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달됐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를 정리하면은 노조의 이슈가 계속되고 파업이 계속될수록 회사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의 경우는 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FOMC 얘기로 넘어갑니다. FOMC는 크게 5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 여부? 금리 인상 없습니다. 11월 달까지 없어요. 넘깁니다. 파월 연설? 그렇게 많이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3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SEP라고 해가지고요.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는데요. 2023년 올해 경제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전망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년도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립금리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 3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98%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죠. 근데 11월 달에도 동결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보면은 미국 경제가 4분기에는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학자금 대출을 다시 상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정부가 셧다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조의 파업이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약간 템포러리,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4분기 경제는 어쨌든 둔화되는데 뭐하러 지금 금리를 올리냐라는 이야기들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5.9%, 6%에 육박하는 3분기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미국이 좋다고는 하나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좀 내려오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는 구간에서 뭐하러 금리를 올리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024년에 대한 연준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는요 75bp 정도는 인하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에서 2024년 이 금리가 이게 좀 약간 벌어져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아마 좀 좁혀질 것 같은데 어느 쪽에서 좁혀지느냐, 이것이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를 결정하는데 핵심 요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섹셔널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아. 이게 구조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 약간 중학생 때는 성적 올리기 좋지만 고등학생 때는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게 잡히기가 어려울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중립금리? 그거 뭐야? 뭐 파랑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서 무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점도표에서 롱거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금리가 중립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로 정해져 있는 이 중립금리가 변경이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의 MMF의 자금이 이대로 가면은 1.5조 달러가 쌓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들이 MMF로 몰려가는 경우도 매우 드문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MMF에다 돈을 넣는다는 얘기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애매해서 그냥 현금을 놓은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면은 이 수많은 돈, 이 어마어마한 이 경이나 되는 엄청난 돈들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 경기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채권이든 현금으로 많이 이동했다라는 거고요. 주식시장으로는 돈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9월 달에 주가가 제일 안 좋지 10월, 11월, 12월로 갈수록 산타랠리가 기대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 이번 주에도 FOMC 회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연간 구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빨간맛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